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과 그늘, 휴식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설 작업을 하는 동안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안전장비에다 안전모까지 착용하면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 발표 날씨와 온도와는 다르게 실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온도는 더욱더 높습니다. 35도라고 하면 그 머릿속은 안전모 속의 온도는 아마 40도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장 실태에 관한 설문이 공개됐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폭염 기간 건설 현장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 비율이 14.8%에 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세면장도 없다고 답한 노동자 역시 20.2%나 됐습니다. 폭염 때 그늘에서 쉰다고 답한 노동자는 26.5%에 불과했고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은 73.5%였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을 경우 작업 중단을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응답은 78%에 달했습니다. 고용부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이상 징후를 보이는 건설 노동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폭염 기간 자신이나 동료가 실신 등 이상 징후를 보며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56%나 나온 겁니다. 건설노조는 폭염 기간 작업 중지가 준수되고 임금도 보존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개인 택시 기사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가 유사택시 영업 혐의로 타다를 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타다 아웃 스티커를 붙인 택시 5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5월 타다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안모 씨를 기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빨리 재판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오늘 타다를 동부지방법원에 민사재판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구하고자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검찰의 판단이 아직 없자 법원에 타다의 여객자동차 가맹사업자 지위 확인과 운송가맹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타다가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택시인지 아닌지 법의 판단을 받고 택시가 아닌 렌터카라면 불법 유사택시 영업을 그만두고 차고지에서만 이용객을 받으라는 주장입니다. 타다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택시와 IT업계의 상생을 위한 택시 혁신안을 내놓은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혁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업체가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구성원 선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에 육박하며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5월부터 석 달 연속 20만 명 선을 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7.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9%로 7월만 보면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도 0.5%포인트 오른 9.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하반기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취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최대폭으로 늘고 청년층과 상용직 고용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건설 사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내 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부터 차례로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국인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5개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한일 경제 전쟁으로 양국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단가 하락이나 설비 투자 둔화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전략 품목도 줄고 불매 운동의 영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이후 한일 양국의 교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일 무역에서 수출은 0.3%, 수입은 9.4% 감소했습니다. 8월 상순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입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되는 정밀 화학 원료 수입액은 1억 1,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 넘게 줄어든 겁니다. 1차 규제 품목은 아니었지만 선박은 수입 감소율이 67%에 달했습니다. 일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7월 일본산 자동차 수입도 25.5%나 줄었습니다. 현재 양국이 상대방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지만 실제 수출 규제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역 위축은 더 심해지고 국제 분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재보복을 한다든지 심각한 조치로 받아들여서 주요 전략 물자의 수출을 줄이거나 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태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와 일본산 소비재 불매 운동, 일본 측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나 수입산 다변화로 양국 간 교역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주요 야영장과 유원시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허가나 등록 없이 운영 중인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한 200곳 중 34%가 불법,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넓은 공터에 이동식 주택, 일명 카라반이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제법 유명세를 탄 이 업소는 그러나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입니다. 4명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숲길을 따라 들어가니 텐트 등 주거시설이 나옵니다.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CCTV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긴급 방송 장비가 혹시 되어 있나요?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된 이 불법 야영장은 어린이용 띠틀을 허가 없이 설치했고 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선 이 야영장은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어린이 풀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침대까지 갖춘 이 미신고 숙박업소는 무려 13년이나 지난 소화기를 달랑 하나 비치했습니다. 이게 제조년도 2007년이네요. 10년이 넘었네. 경기도가 도내 주요 야영장과 유원시설 200곳을 점검한 결과 67곳이 불법업소로 드러났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 전원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6월보다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증가폭이 6천억 원 더 커진 겁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천억 원 늘며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들어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은 5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의 유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을 검사하고 다음 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섭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1년 새 40조 원 넘게 늘어 유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의 유용은 대출 계약 위반으로 적발 시 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후분양을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방안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분양가 규제 시기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가 산정에 반대해 후분양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다시 선분양 검토에 나섰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당 사업비가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들은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공포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북 등 허그의 분양가 책정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사업장만 서울에 76곳, 7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분양가 책정에 유불리를 따져 후분양을 검토했던 사업지들이 다시 선분양으로 선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을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서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계 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중국 경제무역전쟁이나 한일무역전쟁이 대내 경제도 어렵게 만들 텐데 여기에 그 부동산 시장까지도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내수 경제는 어려워질 거라고. 정부가 언제 어느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891만 원으로 주변 집값보다 낮은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이보다 분양가가 20%에서 30%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투기적인 행위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0년까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전매 제한이 풀린 이유입니다. 이곳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매 제한이 풀리자 집값은 최대 4배가 뛰어 주변 집값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10년 뒤에는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의 아파트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변 시세가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로또 아파트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을 것이다라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전체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교욱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혹시 민폐 직원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고요? 최근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신조어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장에 민폐 직원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업무도 잘 되지 않는데 직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이런 직원을 가리키는 용어는 뭔가요? 네, 바로 오피스 빌런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빌런이란 미국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을 이야기하는데요. 일하러 모인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 그 악당만큼이나 나쁘다고 해서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네, 그런 뜻이었군요. 재미있으면서도 직장 생활의 고충을 잘 나타낸 용어네요. 그렇다면 실제 직장에는 이러한 오피스 빌런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01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사내에 민폐를 끼치는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생각하냐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91.2%의 직장인이 자신의 직장에도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와, 대다수가 오피스 빌런이 있다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사람을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직장인들이 복수응답으로 꼽은 최악의 오피스 빌런 유형 1위, 책임 회피형이었는데요. 권리는 다 챙기면서 업무나 책임은 주변에게 모두 떠넘기는 유형을 책임 회피형이라고 하죠. 43.2%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많은 직장에 이런 책임 회피형이 있다는 뜻이네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떠넘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직장 생활이 참 고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들 역시 책임 회피형 못지않게 민폐 유형들이 참 많았는데요. 2위는 정확한 근거 없이 멋대로 추측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을 규정짓는 이른바 궁예형의 30.1%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3위는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만 고수해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외골수형으로 27.4%가 뽑았습니다. 이 유형도 만만치 않게 민폐 캐릭터죠. 23.7%가 뽑은 스스로 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물어보는 질문봇형은 4위를 차지했고요. 21.8%의 비율을 보인 과도한 간섭과 답이 정해진 조언으로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꼰대형은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저는 특히 이 궁예형에 공감이 갑니다. 이런 궁예형과 일을 하게 되면 단순히 업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신경전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피곤했던 기억들도 있고요. 네, 저도 궁예형과 꼰대형 때문에 일을 할 때 참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오피스 빌런이 자신의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약 95%에 달하는 직장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업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절반에 달하는 49.3%의 응답자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서 오피스 빌런이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꺼려지는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45.9%로 1위만큼이나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네, 반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 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네, 대다수가 업무적으로 큰 영향을 입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피스 빌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어떤 직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요? 네, 이 같은 답변은 사원급에서 58.4%로 가장 높았는데요. 대리급 49%, 과차장급 42.6% 순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동료의 행동이 업무 생산성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직장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팀워크인데 오피스 빌런의 존재는 본의 아니게 생산성을 낮추게 되니 악당으로까지 불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오늘도 오피스 빌런과 같은 동료로 인해 가슴 답답한 분들이 있었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고용플러스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교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